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머니버디입니다. 오늘은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지 않거든요. 손절이라는 거는요, 꼭 해야 되는 상황에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사실 이 손절을 할 때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정말 이거는 웬만하면 꼭 하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일 때 하는 손절과, 손절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상황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뭘 구분해야 되냐면, 이거는 웬만하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은 상황이겠네 라는 그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지, 그리고 이때는 손절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겠네 라고 하는 그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뭔지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구분이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이걸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네 라는 그 상황인 두 번째 케이스에서 손절을 안 하기로 했으면 손절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,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잘 마무리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으로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손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에서 손절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다는 거는 그 주식을 끝까지 매매를 해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고히 있어야 되고, 그럴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봐봐요. 손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기로 했다면 다르게 시작하는 다른 매매로 손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한마디로 손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, 그런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본인에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. 결국 이 말은 뭐냐, 손절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것만 알고 있고, 그리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역량이 있으면 손절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든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, 그냥 되게 보편적인 사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눈을 감아요. 역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되게 답답하거든. 나는 역량이 없는데,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, 되게 추상적인데 라는 생각에 눈을 감고 외면을 하거나 등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서 눈을 돌리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진짜 중요한 거는 손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, 그 고민이 적용된 매매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경험치를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된 경험치를 쌓고 있더라.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손절을 하는 게 필요한가. 일단 첫 번째 케이스, 너무 큰 악재를 맞았을 때. 이 너무 큰 악재라는 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뭐 우량주만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, 중소형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. 매매를 잘 해나가고 있는 와중에 자본금이 감소한다던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진다던가, 뭐 그런 식으로 이 회사의 재정적인 재무적인 건전성이 훼손이 되고, 그로 인해서 이 코스닥, 코스피라는 그 상장 시장에서 퇴출이 될 만한 그런 위기에 놓였다. 소위 말하는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다.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면은 이제 유예기간에 뒀다가 뭐 다음 감사 시즌, 다다음 감사 시즌에 상장 폐지를 한다던가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. 상폐 규정. 근데 그 상폐라는 게 횡령, 배임, 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,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예고를 해주거든요, 투자자들에게. 뭐 감자도 맞게 되고, 중간중간에 막 안 좋은 것들이 막 겹겹이 쌓이다가 막을 수 없게 되니까 상폐까지 가게 되는 건데, 그런 상황을 막기 시작하는 그 초창기, 그럴 때 이거는 내가 더 끌고 가면 내가 매매를 잘 해가지고 역전을 할 수 있거나, 혹은 운이 좋아서 주식시장이 올라가지고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겠지만,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네 라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어야 돼요. 그런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손절이 정답이죠, 사실. 근데 그 손절을 할 때도 한 번에 지금 큰 손실을 감안하고 한 번에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 손절을 하느냐, 아니면 좀 10번에 나눠서 이렇게 부분 손절을 하면서 손실을 확정 짓느냐, 다른 쪽에서 수익으로 좀 커버를 하면서 체감적인 손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손절을 하느냐,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희망 고문에 휩싸여서 그 종목을 부여잡고 있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, 큰 악재를 맞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, 이렇게 되게 큰 악재는 아닌데 손실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가 이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나는 한 3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만 지금 2,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. 나머지 500만 원으로 아무리 주식을 잘해봤자 2,500만 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워. 이런 상황일 때 많은 분들이 이 2,500만 원의 주식에 목을 맵니다. 왜냐면 이 2,500만 원이 내 주식 계좌의 거의 전부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라는 거는 나에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때부터는 손절이라는 카드를 여기서 지워버려요. 게다가 이제 여기서는 또 핑계거리도 있죠. 이 주식은 나쁘지 않은 주식인데 되게 큰 악재를 맞았을 때만 손절하라며. 근데 이 주식은 그렇게 큰 악재가 없어. 그냥 지금 흐름상 조정이 심해서 마이너스가 커졌을 뿐이야.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거나 아니면 돈을 끌어와서 물을 탈 거야. 이런 생각으로 부여잡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럴 때 손절이 필요해요. 대부분의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손실 금액도 클 텐데 그거를 한 번에 통으로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, 이럴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. 아까 말했던 3천만 원
중에 2,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못해도 한 1,000만 원 정도는 손절을 해서 1,000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.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. 사각 링에서 건투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점점 코너로 몰려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좀 몇 대 맞더라도 그 코너를 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손절이고, 이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 통손절보다는 부분 손절을 하는 게 좋고요. 그 부분 손절을 할 때도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10만 원씩 100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시간도 일주일 안에 한다, 한 달 안에 한다, 1년 안에 한다,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대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의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줄여나가는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이 두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되는 거고, 사실 이 두 가지 상황 말고는요, 대부분의 경우는, 거의 모든 경우는 아까 이제 말했던 손절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럼 이 손절을 해도 되는 상황,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, 어떻게 하면 손절을 잘할까? 손절하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.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일단 그 노하우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해도 손실이 아닌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. 손절하지 않는 선택을 하되 그 주식을 플러스로 만들려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지?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, 그 고민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애초에 지금처럼 주식하지 않고 다르게 주식했었더라면 나한테 선택폭이 더 넓지 않았을까?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았을까? 라는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노하우를 볼 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팁을 중점적으로 보시거든요.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, 사실 더 중요한 거는,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게 뭐가 잘못이었을까?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았었을까에 대한 고민과 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접한 다음에 다시 좀 돌아가야 돼요. 돌아가서 내가 처음부터 주식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서 주식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손절을 해도 그만, 안 해도 그만인 그 상황에서 손절 잘하는 방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, 손절을 안 하되 잘하는 방법이 뭘까로 이제 점점 방향을 바꾸면은, 그러면 좀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손절을 안 하고도 잘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시간적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고 불필요한 희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손절 카드를 써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그때쯤 가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때라는 거는 내가 주식을 손절을 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되었을 때, 그때는 얼마든지 손절도 할 수 있게 된다. 근데 주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역량도 없는 상태에서 손절 먼저 고민하고 있는 거는, 그건 좀 너무 큰 모순이다. 우리가 손절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. 정말 큰 악재가 생겼을 때, 그리고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지만 비중이 너무 커서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,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다. 크게 놓고 보면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, 물론 여기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따질 게 되게 많아요.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는가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, 이 포지션의 규모라고 했던 그 비중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고민할 거리가 되게 많아지는 건데, 오늘의 주제는 손절이었으니까 손절에 대한 거는 지금 이틀에서 한번 좀 고민을 마무리 지어도 좋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보고 계신 머니버디 유튜브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랑 다른 분이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팁과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강화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,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